하나만 잘 나오는 것보다 양쪽에서 좋은 제품이 이렇게 동시에 나와야 전체 시장 파이가 커져요. 그쵸. 이게 서로 간에 디스전을 벌이면서 치고받으면서 이슈를 만들어내고 이슈를 만들어내는 것이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주목을 끌면서 시장이 커지거든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주목해요. 싸움 구경하러 와라. 안녕하세요. 케빈 최재환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하반기에 신제품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2024년에는 신제품이라는 게 없었죠. 네. 그리고 모든 신제품이 다 이제 하반기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상반기에 특별한 이슈나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네. 그 6월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컴텍스 때 인텔이나 AMD가 신규 제품 출시할 거를 발표를 했고, 네. 그리고 그 발표하지 않은 것도 물론 있고요. 네네네. 근데 이제 발표가 좀 많다 보니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이제 댓글이나 이런 쪽으로 좀 보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미 다 얘기한 거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계속 얘기해왔던 게 네. 그냥 거기서만 발표된 것 같아요. 네. 하반기에 발표할 제품들이 이제 다 픽스가 됐거든요. 그렇죠. 기존에 이제 아마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의 거의 대부분 다 요약 정리 버전이에요. 그렇죠.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지 못하고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위주로 이제 신규 발표된 내용들 포함해서 이제 간단하게 요약해서 하반기에 어떤 제품들이 나오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인텔 에로레이커거든요. 사실 컴텍스 발표에서 빠졌어요. 왜 뺐죠? 왜 뺐을까요? 그게 이제 PC 시장의 현재 입지를 상징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우리 PC는 네. 우리 PC 데스크탑. 예. 그래서 이제 먼저 일단 에로레이크 먼저 한번 알아보죠. 네네네. 네. TSMC N3B 제조설이 나왔어요. 칩넷의 일부는 TSMC에 맡기기도 하지만 컴퓨터 타일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인텔 자체 공정에서 제조를 해왔거든요. 그렇죠. 중요한 부분이기도 네. 하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바뀐 내용이 이제 컴퓨터 타일도 TSMC에 넘어간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네네. 예. 그래서 이제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이제 루나레이크는 확정이고 그쵸. 에로레이크는 아직 정확하게 공개를 안 해서 네.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도 TSMC에 넘어갈 것 같다는 것이 현재까지 나온 이제 가장 큰 변화거든요. 유력하다. 예, 유력하죠. 인텔이 가장 중요한 컴퓨터 타일을 TSMC에 맡긴다고? 예, 이거는 좀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이긴 한데. 네. 그리고 이 내장 그래픽 관련해서도 얘기가 많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초반에는 올해 초인가 작년에만 얘기해서도 배틀메이지가 여기에 들어간다고는 안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루머로는 이제 배틀메이지 XE2 그래픽 코어가 이제 NPU랑 같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네, 원래 예상은 1세대 알케미스트가 그냥 들어갈 것으로 네, 맞아요. 초기 정보에는 그렇게 나왔거든요. 네네네. 이번에 이제 NPU가 탑재되면 데스크탑 전체로 따지면 최초로 들어간 것은 AMD의 8000G 계열. 네, 그렇죠. 예, 내장 8000G 계열이 최초로 NPU가 탑재됐고요. 이번이 두 번째거든요. 이제 그래픽 코어가 내장된 이제 제품군에서는 NPU가 탑재될 것이 확실하지만 그래픽 코어가 빠진 F 계열. 그렇죠. F 모델. 에서는 네, 네. NPU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현재는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연계되는 게 있으니까. 제품이 좀 나와봐야 알 것 같고. 성능 얘기인데 성능 얘기는 사실 구체적인 수치는 안 나왔거든요. 근데 싱글 코어 성능이 개선됐다는 얘기는 나왔어요. 원래 에레오레이크에서는 싱글코어 성능 개선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게 네. 기존 내용이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기본 코어가 이제 루나레이크에서 탑재된 라이온 커브 P 코어랑 스카이몬트 E 코어가 여기도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네네. 루나레이크의 가장 큰 특징이 싱글코어 성능 개선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에로레이크도 같은 P코어나 E코어를 쓰면 싱글코어 성능이 확실하게 개선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텔이 11세대에서 12세대로 건너뛰면서 이제 새로운 아키텍처가 나왔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13세대, 14세대는 기존 제품의 쉽게 얘기하면 재탕 버전이었어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이제 개선 버전, 개선이라고 해야 돼, 그거를. 어쨌든 개량 버전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확실하게 바뀌는 거죠. 그렇죠. 아예 이번엔 좀 확실하게 바뀌는 것이 3년 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하반기에 데스크탑 CPU나 데스크탑 시장에 기대를 가장 많이 하는 이유가 어쨌든 인텔이 데스크탑에서 3년 만에 확 바뀐 CPU를 출시한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이제 PC 사용자분들이나 PC 업계 종사자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는 이유가 여기 있죠.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요즘 이슈도 조금 있고요. 그 13세대, 14세대 철거 문제.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더 신제품에 기대를 하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에로레이크 관련 얘기를 1월인가 2월에 한번 했거든요. 네네. 지금 6월이잖아요. 네. 나온 내용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런 얘기하면. 건가요? 예. 지금 모든 포커스가 다 루나레이크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PC 제품의 신제품에는 현재 시장에서 크게 관심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만 관심이 있는 거죠. 현재까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나온 정보를 취합해 볼 때 대략 어떤 제품인지는 알 수 있고 오랜만에 기대할 수 있는 제품이 나온다까지는 확실하다. AMD는 요번에 컴퓨텍스에서 발표를 했어요. 네, 발표를 예, 했더라고요. 라이젠 9000 시리즈. 네. 8000대가 이제 내장이 먼저 출시됐으니까 8000대 외장, 그래서 기존에 8000번대라고 이야기해왔던 것 넘버링이 바뀌어서 넘버링 올렸더라고요. 예, 9000 시리즈로 나오죠. 6000번대도 한번 건너뛰었죠. 그렇죠, 그렇죠. 예, 6000번대도 내장만 나오고 건너뛰었고요. 젠 5 아키텍처가 적용됐고요. IPC 성능이 이제 16% 향상됐다고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했어요. 하반기 출시하는 제품이 인텔은 싹 바뀌잖아요. 네. 어쨌든. 네. 그러니까 14세대에서 코어 2세대로 바뀌면서 네. 아키텍처가 완전히 개량된 버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AMD 젠 5는 인텔 12세대 기준 13세대, 14세대 준하는 IPC 성능이 향상된 기존 제품의 개량 버전인 가능성이 높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향상된 IPC 성능을 제공한다. 평균 16% 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인텔도 13세대나 14세대 출시했을 때 평균 20% 성능이 향상된다고 얘기해왔어요. 실제로 그만큼 올라가지 않았지만. 그렇죠. 저는 IPC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이 뭐냐면 TDP 감소예요. 맞아요. 이거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예. 성능 뭐 올라간 거, 그건 올라갔겠지. 근데 TDP가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라고 TDP가 하더라고요. 예상 외보다 굉장히 축소됐어요. 네, 그러니까요. 사실대로 나온다면 평균 16% 향상된 IPC에 TDP가 감소된 버전이 나온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그쵸. 요즘 안 그래도 사람들이 전력에 되게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것도 철거 문제 때문에 그래요. 네. 굉장히 개량이 됐구나라는 희망을 갖게 하죠. 최적화를 엄청 시켰구나. 그러면은 이거는 살만하겠구나. 그러니까 기존에는 제가 8000 시리즈라고 네. 얘기했던 네. 제품은 별 볼 일 없을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TDP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냥 성능 얘기만 나오죠. 그냥 성능이 몇 프로에 올라가요 외에는 아무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TDP가 튀어나오니까 얘가 달라지는 거예요. 네. 하반기에는 완전히 바뀐 에로레이크. 그다음에 TDP 감소가 포커스인 9000번대가 네. 어떤 시장 변화를 만들어낼지가 굉장히 주목되는데 네. 하나만 잘 나오는 것보다 양쪽에서 좋은 제품이 이렇게 동시에 나와야 전체 시장 파이가 커져요. 그쵸. 이게 서로 간에 디스전을 벌이면서 치고받으면서. 치고받으면서 이슈를 만들어내고 이슈를 만들어내는 것이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주목을 끌면서 시장이 커지거든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주목해요. 싸움 구경하러 와라. 그렇죠. 싸움 구경하러 놀러 오시라 하반기에는. 이게 7월 출시래요? 별로 안 남았네요? 그 7월 출시가 전 7월 말 같아요. 7월 초에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미 샘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쵸. 5월, 6월, 7월, 8월 요때가 비수기거든요. 네. PC 시장 전체 이제 국내 시장 기준으로. 네. 근데 신제품이 나오면 여기 분위기가 뒤집어지잖아요. 좀 활성화 되겠네요. 네.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시는 이유가 이 비수기를 조금 더 땡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적이 없어요. 그쵸. 7월에 신제품 나온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솔직히 안 믿겨져요. 차라리 나왔으면 인텔보다 더 늦게 나오던 거. 왜냐면 9월에 나와야 맞거든요. 네, 빨라야. 빨라요, 가을에 9월에. 나와야 맞는 거예요. 이제 미국 기준으로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나 12월 크리스마스 시즌 홀리데이 때, 시즌 때. 할리데이 시즌 때 그때 매출이 쫙 나와야 그게 정상인데 7월부터 출시한다고 하니까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지금 너무 시장이 비수기라서
신제품이 7월에 나온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분명히 있어요. 네. 근데 칩셋은 나옵니다. X870E하고 X870이 나오거든요. 전에 거랑 별 차이 없어요. 이제 PCIe 5.0이 이제 조금 더 레인이 많아졌다는 거? B850도 이번에 이제 870 나오고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은 이제 B850 나올 것이고 A 시리즈는 출시 안 할 것이고. 예. 초기에 X870 같은 제품 나오면 아마 한 40만 원대는 되지 않을까. X670 좀 구해놔가지고 차라리 X670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죽어가는 AM4라고 생각했는데 신제품 AM4 CPU를 내놓네요. 5900XT, 5800XT. 그러니까 AM4 CPU가 또 나온다는 것은 지난번 저희가 한번 그 AMD 담당자 한번 오셔서 얘기 한번 했었고 그때 담당자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년까지도 AM4는 계속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었어요. 또 방송에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얘기를 그렇게 하셨거든요. 고클럭 CPU가 나온다는 게 굉장히 특이한 그러니까요. 좀 저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고클럭 CPU를 쓸 수 있는 보드가 없어요. 570이 지금 딱 하나 남아 있어요. 그 에즈락의 팬텀 게이밍. 네네. 그 외에는 X570 제품이 시장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제품을 쓰려면 X570 팬텀 게이밍 가지고도 안 되거든요. 더 고가형 보드를 써줘야 되는데 없어요. 현재 지금 그나마 어울리는 제품이 그 550 스트릭스 A. 그거는 지금 제품이 있으니까 그게 가장 그나마 고급 제품이거든요. 굳이 한 가지 이유를 더 들자면 CPU 채굴 때문에 한동안 잠깐 이슈였었거든요. 그러면서 AMD 제품이 어마어마하게 수요가 많았어요. 고클럭, 이제 뭐 7950X 같은, 예, 590X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혹시 그 수요를 대비해서 제품을 출시하나? 뭐 그런 생각도 조금 들고. 그러니까 어쨌든 AMD가 AM4 신규 라인업을 고클럭 제품, 그러니까 고성능 제품을 출시한다는 거는 굉장히 좀 이례적이긴 해요. 어쨌든 기존의 AM4 제품을 현재 계속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새로운 선택지가 하나 열렸기 때문에 이제 혹시 기존의 고급형 보드를 보유하고 계신다면 고급형 보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CPU가 새롭게 출시된다는 거는 어쨌든 굉장히 좀 그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닐까. PC를 새로 구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메리트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제 생각에는. 네네. 예. 네, 어쨌든 7월 출시죠, 이것도. 이것도 7월 출시니까 뭐 7월 말쯤에 같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것 때문에 AM4가 생명력 연장이 된 건 확실해 보여요. 네, 그러니까. 노트북 모바일 쪽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인텔은 역시 이번에 기조연설에서 발표한 루나레이크 관련된 얘기가 많아요. 루나레이크는 제가 루나레이크는 여러 번 얘기했어요. 너무 많이 얘기했어요. 유튜브에서 루나레이크 검색하면요 제 영상 3개가 나와요. 제가 거기서 다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정리하면 메테오레이크가 출시를 했는데 별로 평가가 안 좋았죠.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결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전력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전력이라며. 근데 전력이 생각보다 좋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인텔이 그 정도 하면 대단한 거예요. 절대적인 관점에서는 좋지 않은 게 맞죠. 왜냐하면 이제 대체할 만한 제품이 분명히 존재하니까. 메테오레이크에서 지적되어 왔던 것들을 싸그리 다 뒤집어 엎는 게 루나레이크예요. 그래서 루나레이크의 포커스는 다 이것저것 다 얘기할 필요 없고 전성비, 예, 전력 소모. 그래서 기존에 제가 말씀드린 15W 8W 거기에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변경되는 것이 칩에 메모리가 들어가는 거. 그렇죠. LPDDR5X, 애플의 M계열 프로세서나 그 퀄컴의 스냅드래곤 제품과 유사하죠. 그렇죠. 타겟팅이 거기란 얘기예요. 걔네들하고 승부를 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변경된 것은 이제 기존에는 원래 루나레이크가 인텔 20A를 쓰겠다였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TSMC N3B로 바뀌었죠. 인텔 20A는 2나노라면서요. 맞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TSMC N3B는 4나노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그러니까 3나노급 4나노잖아요. 맞아요. 어쨌든 뭐 3나노라고 칩시다. 그럼 더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인텔 20A는 2나노가 아니라니까요. 인텔 기존 제품명으로는 4나노예요.
그러니까 인텔 4나노에서 TSMC 3나노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죠. TSMC 3나노와 인텔 20A가 거의 비슷한 수준의 공정이라는 걸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어요. 네. 인텔이 20A를 처음 발표한 게 올해 초에 네. 그 웨이퍼 가지고 나서 한번 그 패켈싱어가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부터 할 거야. 그래서 이제 루나레이크가 20A 그가 이제 나온 건데, 근데 제가 정보를 좀 찾아봤는데 인텔이 20A가 공정에서 밀린다, 뭐 좀 지연된다 이런 뉴스는 없더라고요 아직. 원래 루나레이크는 24년 후반기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25년 초에서 25년 말 네. 사이였어요. 25년이었거든요. 근데 당긴 거예요. 지금 24년으로. 그래서 이건 두 번째 루나레이크 편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왜 당겼냐. 메테오레이크 때문에 당긴 거다라고 그때 말씀드렸거든요. 그렇죠. 메테오레이크에 사람들이 기대를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메테오레이크가 생각보다 안 좋으니까 여기서 루나레이크를 당길 수밖에 없는 인텔의 사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20A가 지금 그만큼 못 당기는 상황이니까 TSMC로 넘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결국엔 외주를 줄 수밖에 없는 하고, 상황이다. 그리고 무리를 해가면서 인텔 20A를 쓰느니 차라리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TSMC N3B를 써서 더 대량 생산을 해서 이번 기회에 좀 압도하겠다는 의도도 있는 거야. 점유율 좀 땡겨오겠다.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시점에 모바일 프로세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인텔 루나레이크 나오죠. AMD도 AI300 나오죠. 네네. 퀄컴도 스냅드래곤이 이제 나와요. 창작한 제품이. 그렇죠. 이미 지금 벤치마크도 공개가 됐고 그렇죠. 제품이 지금 나올 지역인데 여기서 루나레이크가 인텔 20A 때문에 뭐 성능 문제, 수율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면 대처가 안 되거든요. 판단을 해야 돼. TSMC를 쓰더라도 대량 생산을 해서 마구마구 뿌려버릴 것이냐. 아니면은 무리를 해가면서 인텔 20A를 쓸 거냐. 그리고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그러니까 인텔 20A에서 생산할 수 있는 수량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수율은 잘 모르겠고 네. 최종 수량 자체가. 그러니까 루나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많이 만들어야 돼요. 특히 인텔이 지금 서버 시장, 데스크탑 시장, 노트북 시장 이 세 가지에서 뭐 다른 AI 시장도 마찬가지고 GPU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나마 점유율을 가장 잘 유지하고 있는 시장이 어딜까요? 이게 노트북인가요? 노트북이에요. 왜냐하면 노트북은 AMD가 명함을 못 내밀거든 아직은. 그렇죠. 그러니까 서버에서도 AMD 에픽이 엄청 치고 들어와서 점유율 30%가 무너졌니 안 무너졌니 지금 이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노트북에서는 여전히 인텔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코로나 이후에 엄청 안 좋았거든. 근데 지금 회복세잖아. 그렇죠. 내가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는 시장을 경쟁자가 치고 들어오지 못하게 완벽하게 압도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대량 생산,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기존 기조가 문제도 아니고. 예, 기조 다 필요 없어. 내가 원하는 수량을 마음껏 뽑아내서 뿌리는 게 중요해. 그러려면은 TSMC에서 맡기는 게 맞겠다라고 패켈싱어가 판단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 필요 없고 실리를 선택하는 패켈싱어의 판단이 여기서 전 보여요. 예. 그쵸. 자기네들 거에서 안 뽑는 것 자체. 다 필요 없고, 네. 그러니까 뭐 우리 걸 쓰든 뭘 쓰든 나는 시장 점유율 유지해야 되겠고, 난 여기서 경쟁사가 더 치고 들어오는 거 못 보겠으니까 TSMC를 쓰던 뭘 쓰던 제일 좋은 거 써서 제일 좋게 만들어내서 제일 많이 만들어 갖고 와. 그 방법이 뭐야? TSMC 쓰는 거예요. 오케이 콜. 이라고 저는. 진취적이네요. 네, 진취적. 지금까지 패켈싱어가 하는 걸 보면 굉장히 진취적이잖아요. 네. 저는 여기서도 그게 보여요. 알겠습니다. 또 여기서 또 재밌는 건 이거는 뭐 여러 번 나왔던 얘기긴 하네요. LPDDR5 원 패키지고 그다음에 이제 배틀메이지 쓴다는 거. 뭐 그거는 이제 기존에도 계속 말씀드렸고요. 네네네. 네. AMD 얘기를 해볼게요. AMD는 이제 요번에 3세대 노트북 시리즈인데 이름을 바꿨어요. AI 300으로. 스트레이트 포인트인데 네. AMD가 노트북을 8000 계열을 올 초에 발표했거든요. CES 즈음에. 네. 그게 젠4 계열 8000 계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6월에 젠5 계열을 발표했어요. AMD 노트북에서 존재감도 없는데 뭘 제품을 이렇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파편화 시켜놨네요, 그냥. 뭘 이렇게 자꾸 파편화시키는지 모르겠어.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주목을 못 끌었잖아요. 지금 AI 해가지고 지금 메테오레이크도 AI로 AI 노트북 난린데 라이젠 써서 AI 노트북이라고 얘기 아무도 안 하잖아요. 실제로는 NPU가 있잖아. 있는데도.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케팅에서 밀린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마케팅은 예로 하고 실제 제품은 8,000개가 팔겠다는 얘기야. AMD도 땡겨왔다. 그러니까 제품이 2개밖에 없잖아. 예, 요번에 발표한 게 이제 AI 300 시리즈가 AI9 HX370 그리고 AI9 365 요 딱 두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8,000개월이 제품이 몇 개가 있어요. 한 네. 7, 8개, 9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딱 2개만 발표했잖아요. 그렇죠. 왜 2개만 발표했겠어요? 마케팅 하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예정대로라면은 하반기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루나레이크 나오잖아, 저쪽은 또. 그럼 또 묻히니까. 그럼 또 묻히잖아. 그러니까 땡겨서 일단 2개만 먼저 발표하는 거예요. 이름 바꿔서. 그러니까 이걸 뭘 할 수 있냐면 AMD가 에픽에서도 굉장히 인텔을 위협하면서 성장하고 있거든요. 네. 데스크탑도 인텔을 위협하면서 성장하고 있어요. 노트북에서는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걸 이걸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고 있어. 안 되니까 스텝이 꼬여. 스텝이 꼬이니까 제품도 꼬여. 제품명도 꼬여. 뭐가 뭔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요. 왜 벌써 나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꼬였어요. 노트북에서 AMD가 원하는 만큼의 점유율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지금 인텔이 AMD 대비해서 투성하고 있는 시장은 노트북 시장이 유일해요. 2023년에 발표한 2022년 인텔 실적에서 인텔이 실적이 마이너스가 났단 말이에요. 네네. 마이너스가 난 결정적 이유 첫 번째가 뭔지 알아요? 기억나요 혹시? 서버 아니었나? 아니요, 노트북이에요. 노트북이었다. 네, 노트북이에요. 그리고 서버거든요. 그러니까 노트북과 서버에서 다 밀렸기 때문에 인텔이 적자를 본 거거든. 데스크탑은 중요하지가 않아, 지금 인텔에서도. 노트북이 왜 줄었냐면 AMD 때문에 준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포스트 코로나 때문에 매출 자체가 줄어서 그래요. 많이 안 사니까. 많이 안 사니까. 실제로 데스크탑보다 노트북이 더 많이 시장이 줄었거든요. 네. 그게 회복되고 있잖아요, 지금. 좀 사가 있지. 그게 회복되면서 인텔이 23년 3분기, 4분기 오면서 실적이 회복됐죠. 네. 노트북 시장이 회복돼서 그래요. 인텔은 노트북 시장과 서버 시장의 매출을 회복해야 수익이 나거든요. 네. 근데 서버 시장은 지금 에픽이 위협하고 있어서 점유율이 자꾸 내려가는 상황인데 노트북은 아직 AMD에 비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노트북에서 고전하고 있구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저는 이 제품 출시라고 봐요. 거꾸로. 그 얘기도 나오네요. 요번 AI 300 시리즈가 전력이 28W로 해가지고 나온다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요거는 또 그럼 루나레이크랑 또 비교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메리트 없는 거예요. 28W면. 루나레이크는 15W 8W잖아. 그러니까요. 딱 봐도 이거는 저가형 노트북에서만 달릴 게 뻔해요. 고가형 노트북은 다 루나레이크 쓸 거거든. 또 그러면 가성비 뭐 이런 엔트. 그래가지고 좀 왜 이렇게 우리 레노버나 이런 거 보면 두꺼운 좀 가격 있는 좀 두꺼운 노트북 있잖아요. 좀 무거운 거. 무거운 거, 두꺼운 거, 네, 3kg 정도 1.8 되는 거. kg, 한 1.8. 50만 원대짜리. 네. 거기에 AMD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거기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28W면. 그러면은 내년에 다음 라인업 뭐 스트릭스 헤일로라 그러나요? 요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게 나와야 본격적으로 루나레이크랑 이제 경쟁을 하는 거예요. 걔가 루나레이크처럼 LPDDR5X가 들어가죠. 칩이 이제 거기 들어가요. 온보드 되는 거. 온보드 돼요. 이제 드디어 이제 온칩 돼요. 이제 네, DDR이. 온칩 되는 거, 예. 그러면서 거기서 성능을 대폭적으로 확 줄일 거거든요. 거기서. 제일 많이 언급되는 게 내장 그래픽 성능. 그렇죠. 예. 4070급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전반적으로 성능은 지포스 모바일을 별도로 장착한 것보다 떨어질 게 확실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가격 대비로는 훨씬 유리할 거예요. 예. 인텔 루나레이크하고 비교해도 비슷하거나 높은 성능이 나올 게 확실하거든요. 고성능 내장 그래픽이 필요한 좀 저렴한 제품을 선택할 때는 스트릭스 헤일로는 답이 될 수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저는 스트릭스 헤일로가 나와야 본격적으로 루나레이크랑 경쟁을 좀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스트릭스 헤일로는 지금 2025년 넘어가야 제품이 나온다고 하죠. 네, 루나레이크 네. 나오고 나서요. 퀄컴 스냅드래곤 X 엘리트 시리즈 얘기를 이제 해볼 건데요. 아마 이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가장 출시가 빠를 제품이 저는 이 제품이라고 보거든요. 네네. 네. 본격적인 성능, 와트당 성능 기준이 이제 애플의 M3 2.6배, 인텔 코어 울트라 7은 5.4배라고 이제 주장했고요. 특징으로는 이제 뭐 자기네들은 전력 소비 엄청 낮다, 발열도 엄청 낮다, 막 좋은 얘기는 엄청 많이 해요.
그리고 테스트 결과도 보여주는데 이제 긱벤치 기준으로 뭐 인텔 코어 울트라 9 185H보다 전력을 65% 적게 먹으면서 51% 빠르다고 뭐 표기를 했고요. 인터넷 브라우저 스피드미터 2.1 벤치 기준으로 이제 퀄컴 CPU가 인텔 코어 울트라 7 15H에 비해서 뭐 20%, 크롬에서 20%, 엣지에서 57% 빠르다고 하면서 뭐 AMD 거도 보다도 빠르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플러스 이제 PC 버전이 이제 출시되는데 스냅드래곤 X10 PC에서 이제 가장 먼저 출시한다. 그걸 되게 많이 강조하더라고. 마이크로소프트 그 담당자 데려와가지고 게임 얘기도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ARM 기반 CPU이다 보니까 이제 호환성 얘기하면서 게임 얘기를 했는데 이제 성능 벤치마크는 또 미공개예요. 비교하는 제품 자체가 네. 기존의 12세대, 13세대, 14세대 그리고 코어 울트라잖아요. 네. 실제로 제품이 경쟁하는 제품은 루나레이크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게 맞다고 하더라도 퀄컴이 지금까지 얘기한 게 맞다고 하더라도 퀄컴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한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퀄컴이 계속 NPU 강조했잖아요. 그렇죠. 그냥 하면서 45 톱스, 네. 45 TOPS 강조했어요. 근데 이번에 루나레이크가 48 TOPS예요. 사실 제품이 출시되고 하반기가 되면은 선택하는 제품은 라이젠 AI 300을 쓸 것이냐, 아니면 기존 라이젠 8000 계열을 쓸 것이냐, 노트북에서, 아니면 루나레이크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퀄컴 스냅드래곤 선택할 것이냐, 셋 중에 하나잖아요. 네네. 비슷비슷할 거예요. 어디는 어디가 좋고, 어디는 어디가 좋고. 호환성 얘기는 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국내 이제 유튜버라든지 어디 해외에서 유튜버들이 이제 테스트한 결과들을 제가 몇 개 봤어요. 게임 돌릴 때 이제 프레임 드랍이 엄청 심하고 애플리케이션 호환성이 되게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막 사전 로딩도 있는 것도 있고 아예 실행도 안 되는 것들. 그나마 이제 가장 호평하는 것들 중 하나는 배터리, 발열. 요 두 개는 그냥 무조건 좋다고는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메테오리크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전력 소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메테오리크 대비해서 전력 소모 좋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실제로 해외 벤치마크를 보면은 가장 디서포인티드한 게 배터리라고 얘기를 해요. 애플에 비해서 너무 안 좋대. 아, 그쵸. 얘네들 애플하고 비교는 안 했네. 기존의 인텔 35W 제품하고 비교하잖아요. 그럼 35W 제품하고 암하고 비교하면 당연히 암이 좋지. 물론 그래도 절대적인 배터리 성능이 더 좋을 수는 있어요. 압도적인 지금처럼 발열과 배터리 차이가 심하게 날 것 같지는 않고 좀 좋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호환성 문제 그걸 감안하고 이 배터리를 그건 아닌 것 같다 야. 이게 그런 말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실제 제품이 나오면 퀄컴의 이 스냅드래곤 X 엘리트 관련된 언론 플레이는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안 봐요. 좋은 전략이 아니다. 만약에 제가 퀄컴 사장으로서 PC 마케팅을 한다 그러면 우리 호환성이 많이 개선돼서 이제는 ARM 계열이 PC 시장에서도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만큼의 선택할 수 있는 제품이 된다라는 부분에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X86만 가지고 있었던 PC 시장이라는 이 헤게모니를 이제는 ARM이 들어가서 이 헤게모니를 흐트러 놓는 데에다 좀 더 포커스를 하겠어요. 저 같으면. 왜냐하면 그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네. 수십 년간 이어져온 X86의 독점을 ARM이 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일정한 성과가 나오고 있다는 걸 계속 강조해줘야지 자꾸 대비해서 우리가 성능이 더 좋아, 우리가 더 뭐가 좋아, 발열이 더 좋아 얘기했는데 원하는 만큼 안 나오면 어떡할 거냐고. 환상이 깨지면은 네, 그러면 거기다 퍼붓겠지 마. 역풍이 엄청나겠죠. 네. 그래서 저는 별로 좋게 안 봐요. 처음에는 제품 성능이 괜찮아도 이제 호환성이나 다른 문제들 때문에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정도였는데 도저히 못 뚫어줄 수준까지 뻥카를 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요. 물론 이제 저하고 다른 평가를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뀌었어요. 거꾸로. 아크를 사용해서 그래픽카드를 만들어 줘야 여기서 판매량이 나올 텐데 이 세 회사들이 엔비디아 눈치 보느라고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엔비디아 눈치를 안 보려면 아크를 써서 판매가 될 것 같다는 확신을 줘야 되는데 확신도 못 주지 못하고 있고 지금.